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선주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LNG 관련해서 수주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주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기간은 한 17개월에서 27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년 정도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NG선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점점 심해지고 있고 용선료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의 조선 사업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게 그 벌크선, 그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운반하는 선을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이제 제품을 담아서 운반하는 선이고요. 케미컬선,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 LNG선, 이렇게 있고요. BDI 운임지수라고 해서 발택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벌크선을 중심으로 해서 벌크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수고요. 지금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의 철광석 거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원자재, 곡물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조선주와 관련해서 해운, 선박 관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감축하는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장 유력한 벙커CU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주들의 선택 방법은 황산화물 배출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L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유황 대신 저유황을 사용합니다. 이제 70% 저유황률을 선택 예상하고요. 30%가 스크러버 장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유황유가 비쌉니다. 벙커CU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선료라든가 화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철판, 후판이라고 그러죠. 6mm 이상의 그 철판을 후판이라고 합니다. 그 후판으로 배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엔진과 수평수라든가 그 다음에 냉매 파이프라든가 보혼, 단열 이런 거를 해서 결합을 해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후판입니다. 제조 원가의 20%가 이 후판으로 들어가는데 후판을 생산하는 데가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 이렇게
세 군데에서 후판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랬을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컨테이너 벌크선과 관련해서는 따로 해놓진 않았는데요.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류 쪽에 보시면 그 해운 벌크는 펜오션이란 대한 해운이 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벌크랑 컨테이너는 현대상선이랑 흥하해운이 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운임지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질하고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스를 벗어날 때까지는 계속,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팔고사고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 BDI 운임지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올라갈 때까지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KSS 해운은 LNG 관련해 가지고 수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LNG 관련해서 물동량이 많으니까 얘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얘는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연해선 근처까지 왔고 기준선 위에 있고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뚫으면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많은 데가 여기가 많죠. 여기도 많고. 그러면 요 근처에서는 또 흘러내릴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또 흘러내려서 이거를 뚫으려고 그러면 또 옆으로 횡보를 하겠죠. 그렇게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삼성중공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삼성중공업을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한다? 전자공시를 봐야 되겠죠. 전자공시를 봐서 단일 판매 공급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18년도서부터 18년도 후반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선주로 해서 내척 수주 8,700억입니다. 계약금만. 2022년까지 보통 2년 정도니까요. 지금은 계약을 많이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오른 거고요. 이게 반영을 시작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거의 이제 눌림목 바닥을 거의 찍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8월달 삼성중공업
분기보고서입니다. 처음에 보는 게 자본금 변동사항. 유상증자를 했군요. 4월 23일 날 했습니다. 5,870원 정도에 했으니까요. 8,940원이니까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은 LNG선, 쇠빙선, 등등 만들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유상증자에 합병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중공업 쪽이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조금 있고요. 매출액, LNG선, 토목 등등 쭉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현금 유동자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입니다. 매출 채권, 받을 돈이 줄었네요.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미수금이 조금 있고요. 선수금이 늘었죠. 미리 계약금을 주고 물건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물건을 가져오지는 않고 우선 돈을 줬다는 얘기죠. 계약금을. 재고자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고요.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이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 여기에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단기 차입금은 줄었고요. 선수금이 요번에 하나도 없었네요. 작년 분기보고서니까요. 요번에 분기보고서에는 이 선수금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18년 하반기에는 거의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부채로 잡혔네요. 선수금보다도. 계약 부채. 따로 잡혔네요. 선수금이 아니라 계약 부채로 잡아놨네요. 따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선 그렇고요. 매출액은 조금 줄었고,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우선은 영업 이익이나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리고 영업 이익은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좋아질 거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늘었고요. 좋은 겁니다. 는 게. 그리고 재무활동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좀 갚았다는 얘기죠. 단기채를 발행했고,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주주에 관한 건 안 나왔네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종속기업 현황도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회사들과 관련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종속기업의 매출을 보면 유한공사, 이건 중국에 있는 회사겠죠. 중국 쪽에서 수입이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뭐 특별한 관계 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선수금에 대해서 따로 표시한 것도 없네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보고서에는 선수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야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최고조의 매출을 올릴 때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매도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지점들이 그럼 매물대라고 하죠.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요 기준선이랑 연애선이랑 이 매물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매물대 선에서는 한 번씩 팔았다가 샀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검은 선이 여기 세력 평균가 선입니다. 세력 평균가 선이고요. 이 세력 평균가를 넘어서 거기에서 이제 반등을 주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게 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DMI 마이너스 선이 지금 ADX 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한번 반등은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 매직 강도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직 강도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신호고요. 두 번째 신호는 그 장기 힘 MACD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실레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트가 올라가고 힘의 흐름도 같이 올라갑니다. 순서가 1번, 2번, 3번,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인 거는 1번은 오케이.
2번은 봐야 되고요. 3번도 봐야 되고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우선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도를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속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팔아줘야죠. 이거를 뭐하러 견딥니까? 팔고 여기서 사면 되죠. 그러면 이만큼의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또 수익이 나고 굳이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못 버는데 자식한테 간다고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우선 올라가면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를 잘해야 내 수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죠. 뭐 나쁜 게 없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뭐 나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들고 가셔가지고 뭐 한 2년, 3년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는 빠른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올라가서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고가놀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가놀이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은 조금 더 빠졌다가 얘는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1번이거든요. 이게 DMI-가 떨어져 줘야 1번입니다. 그리고 얘 올라주고 얘가 올라가고 해야 이제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은 좀 더 떨어졌다가 뭐 가더라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대우조선해양도 차트가 비슷하죠. 왜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알려면요. 이 고점 여기 고점을 보시면 스토캐스트가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이걸 뚫었는데도 고점이 낮아지고 이 고가놀이를 뚫었으면 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올라가야 되죠. 이 라인들을 보면 얘 고점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힘이 약한데 올라갔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팔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졌으니까 DMI-선이 ADX선을 깨고 내려오고 얘가 돌아가는지 2번, 3번까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실 때. 그리고 외국인이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샀고요. 삼성중공업은 기관이 들어왔죠. 기관 외국인이. 현대중공업은 또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모습은 현대중공업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빼기 위해서 털어내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떨어지면 좋은 거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를 얼른 빨리 하고
밑에서 잡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도 한 2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업종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떨어졌고, 얘가 바닥을 찾으려 그러면요, ADX가 이렇게 가고, ADX가 이 녹색 선이 이렇게 가고, 그 DMI 마이너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닥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80% 이상은 그런 식으로 바닥을 잡기 때문에, 큰 바닥들은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서 코스피나 코스닥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X랑 이 바닥에 있는 AD 플러스랑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힘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 힘이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겁니다. 얘의 힘이 살아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죽으면서 얘도 올라갔다 죽어야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이 형성이 되는 게 죽으면서 같이 죽어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야 바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해외 반도체 지수는 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항생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바닥을,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낮죠. 요런 게 좀 낮습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주면, DMI 마이너스가 떨어져 주면 얘가 이제 바닥을 잡고서 올라갈 기초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해 A지수, 얘도 지금 얘 같이 떨어지잖아요. 같이 떨어져 줘야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얘는 상승하는 거고요.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매수의 힘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순매수 추이가 풋옵션, 콜옵션에 외국인이 팔았고, 풋옵션에 지금 외국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개인이 샀죠. 떨어지는 거에 개인이 샀고, 떨어지는 거에 나는 걸었어요. 외국인이 나는 올라가는 거에 걸었어요. 풋옵션에 있는 걸 다 팔았습니다. 떨어지는 게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옵션도 팔았고요. 크게 금액에는 많이 미치진 못했고요. 우선은 풋옵션, 콜옵션을 보시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거꾸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강 후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판도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을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철강 쪽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제철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더 떨어지겠네요. 동국제강도 똑같은 현상이죠.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강한 겁니다. 포스코도 그나마 조금 난데 아직까지 ADX선이 이렇게 힘이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질 못하니까 바닥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선 재료주가 먼저 올라가겠죠. 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자재량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10%에서 20%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겠죠. 그 바닥을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동국제강 동국제강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은 자동차 그 강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좋아지면 제일 강한 게 현대제철, 포스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떨어지는 힘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꺾이는 힘이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때 한번 바닥을 잡아보는 걸로 해서 들어가시면 얘도 계속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 매물대를 이제 보시고서 매도할 때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스토캐스트가 깨지고 힘의 흐름 강세가 꺾이고 하면은 이제 매도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른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매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조선서부터 해서 물류까지 조금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폴더블폰 관련해가지고 잠깐 관련주들 보도록 하고요. 폴더블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폴더블폰은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진 들어가진 않았는데 앞으로 조금 5G가 나오면서 올라가지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갤럭시 10, S10으로 해서 올라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모바일 폰보다는 그걸로 올라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로 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시간이 있을 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